반갑습니다. 계문 공부 세 번째 시간은 특신급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저는 특신급을 오롯하게 공부하는 비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롯하게 공부하는 비결에서는 특신급과 식계문, 특신급 식계문의 특징, 특신급 식계문을 실천하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신급은 보통급 식계를 일일이 실행하고 예비 특신급에 승급하여 특신급 식계를 받아 지키며 우리의 교리와 법규를 대강 이해하며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는 사람의 급을 말합니다. 이 특신급이야말로 오롯하게 공부하는 비결의 식계문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신급 식계문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1.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3. 금은보패 구하는 데 정신을 뺏기지 말며 4.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5. 정당하지 못한 것을 조차 놀지 말며 6.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7. 신용 없지 말며 8.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 9. 연고 없이 때 아닌 때에 잠자지 말며 10.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어떻게 보면 보통급보다는 더욱 편안하게 느껴지는 조목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빈번하게 있어지는 조목들인데 각 조목을 어떻게 실천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사를 단독히 처리하지 말며 2인 이상이 모이면 공중사가 됩니다. 나 혼자 일을 할 때는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할 수 있지만 2명 이상이 모여서 하는 일에 있어서는 반드시 상의하고 지혜를 모으는 과정들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종사님 제자라면 공중사를 잘 할 줄 알아야 대종사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일조목을 통해서 공중사를 맡아 책임질 수 있는 자격을 양성하도록 하는데 그 본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신의 고집이나 권위주의를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함께하는 사람들과 소통하고 의견 교환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맡은 책임 있는 일이라도 중요한 일은 반드시 상의하고 의견을 모으라고 하셨습니다. 대종사님, 정산종사님, 대산종사님 같은 성인들도 당신이 혼자 단독으로 결정할 수 있는 일이라 하더라도 아주 어린 간사에게도 물어도 보시고 함께하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반드시 조언을 구하셨습니다. 성인들도 공중사는 혼자 처리하지 않았던 그 본의를 생각해 보신다면 우리 교도님들 이 특신급 1조목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입니다. 저는 이 조목이 잘 걸립니다.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살다 보면 마음 공부하는 교당에서조차도 또 마음 공부하는 단회에서조차도 이 타인과 계문을 마음을 조금만 놓치게 되면 습관적으로 범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특신급은 오롯이 공부에 집중하도록 도와주는 계문이라고 그랬죠. 특신급 식계문은 내 공부에 집중하면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할 틈이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내 마음을 잘 살피고 공부에 간절한 서원이 있게 되면 이 조목이 점점점 범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목을 잘 실천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부터는 말을 하려고 하면 먼저 한번 멈추고 내가 이 말이 상대에게 충고를 하는 말인지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는 일인지 유념해서 챙기게 되니까 타인과를 하는 번과가 점점 줄어드는 과정들을 거쳤던 경우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는 채, 잘난 체 하는 버릇 고치고 정확한 사실이 아니면
조금 더 입을 무겁게 하는 것도 공부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금은보패 구하는데 정신을 뺏기지 말라. 금은보패, 값진 것들을 갖고 싶어하는 욕심들, 빛나는 것들을 소유하고 싶은 마음들, 꼭 보석이 아니더라도 내가 마음이 유독 뺏기는 물건이 있다면 이 조목을 표준해서 계문대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수에 편안하고 중도에 맞는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이 조목 실천의 중요한 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의복을 빛나게 꾸미지 말며, 어떤 교도님들은 교당에 올 때는 더 수수하게 옷을 입고 온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교도님, 왜 그러세요? 예쁘게 입고 오시면 좋지 않나요? 그랬더니 법사님이셨는데 그 법사님께서 내가 명품 옷을 입고 화려하게 옷을 입고 교당에 오면 가난하고 때로는 그 명품을 사지 못하는 교도님 마음에 혹여라도 그림자가 질까봐 교당에 올 때는 좋은 옷보다는 검소한 옷을 입고 온다. 그래서 공부하는 내 마음을 챙겨본다 하는 말씀을 전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도님들은 어떠신가요? 평상시에 간편하고 검소하게 공부하는데 내 정신이 모아질 수 있도록 이 조목도 챙겨보신다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당하지 못한 것을 조차 놀지 말며입니다. 어떠한 사람이 정당하지 못한 것일까요? 스승님들께서는 계문을 함부로 생각하는 사람, 나의 습관대로 자행자제하는 사람, 그리고 과거에 악습이 많음에도 고치려고 노력하지 않는 사람을 정당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부하지 않았다면 이런 도반들이 큰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텐데 특신급은 오롯하게 마음 공부의 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계문을 함부로 생각하고 과거의 습관대로 자행자제하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신 거죠. 대종사님의 자비심이 참 느껴집니다. 오롯하게 공부하는 도반이시여 가까운 인연들도 이럴 때는 경계해서 조심히 하라. 이렇게 내려주신 이 법문을 정말 무섭게 알아서 시간과 금전의 낭비를 막고 또 심신간의 에너지를 함축해서 오롯이 공부하라는 스승님의 자비 법문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인데 이것은 병설이라고도 표현하지요.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한다는 건 어떤 조항일까요? 상대편의 말이 끝나기 전에 얼른 생각이 나서 자기 주장을 빨리 내세우려는 성급한 마음에서 도중에 상대의 말을 끊고 짠 하고 말을 한다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할 차례가 되어 있는데 내가 불쑥 끼어든다거나, 이런 것들은 모두 다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입니다. 그런데 이 조목도 잘 듣는 연습을 하다 보면 의외로 많이 범하는 횟수가 많습니다.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이 조목도 상당히 자주 범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이 조목을 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온전히 잘 듣는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 순서가 됐을 때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말하는 연습을 잘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여유로운 마음으로 대화를 한다면 두 사람이 아울러 말하지 말며 이 계문도 범하는 횟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곱 번째는 신용업지 말며입니다. 저는 이 조목을 처음에 공부할 때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약속을 잘 지키는 거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공부를 면밀히 할수록 그러니까 제 자신과 약속한 것을 제가 지키지 못한 것도 신용업지 말며에 해당됨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공부하겠노라 대중에게 선언해놓고 하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선포해놓고 잘 지키지 않는 것, 분위기 따라 말해놓고 실행이 없는 것, 모두 다 신용업지 말묘에 계문대조를 하셔야 됩니다. 이 조목은 언행일치, 지행합의라는 데 굉장히 중요한 조목이고, 이 조목을 지킬 때 공부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조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신용업지 말묘, 오늘 하루도 벌써 몇 번 어기진 않았는지 마음이 뜨끔한 교도님이라면 더 유념해서 지켜가야 되겠습니다. 8번째는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말며입니다.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겉으로만 좋게 꾸며대는 말을 하는 것을 비단같이 꾸미는 말일 때, 이 비단같이 꾸미는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오롯하게 마음 공부하는데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솔하고 단박한지, 소박하고 진실된 언어 생활을 하는지 잘 살펴보아야 되고, 말하기 이전에 거짓말 할 거리들을 만들지는 않는지 나의 심신작용을 미리미리 잘 챙겨가야 되겠습니다. 9번째는 연고 없이 때 아닌 때 잠자지 말며입니다. 가끔 저도 이 조목을 어기긴 합니다. 감기에 걸려서 꼭 쉬어줘야 됐다라든지, 그럴 때는 대종사님께서 자비의 마음으로 연고장을 붙여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병고나 과로로 인해서 안정을 요구하거나 또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서 정해진 시간이 아니더라도 낮에 잠깐 쉬어주는 거는 범계가 아니라고 스승님들도 말씀해 주셨지만, 습관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잠자는 일, 잠도 몰아서 이렇게 많이 자는 습관이 있다면 이 조목을 통해서 습관을 바꿔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10번째는 예 아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조차 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조목을 어린이에게 설명을 했더니 어린이가 교무님, 노래방을 안 가면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 시국에서는 노래방 갈 수는 없지만 평소에 너무 과도하게 노래 부르고 춤추는 자리에 쫓아다니고 그 시간에 너무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면 이 조목도 유념해서 지켜갈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종사님께서는 동선을 나고 나면 깔깔대소회를 통해서 분명히 소창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풍류가 있으신 스승님이시지만 정말 오롯하게 공부하는 때에는 때에 맞게 노래와 춤을 추더라도 중도에 맞게 하라고 하신 그 본의를 잘 생각하셔서 특신급 10번째 조목도 잘 실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롯하게 공부하는 10가지 조목을 우리 모두 잘 실천해서 모든 사업이나 생각이나 신앙이나 정성이 다른 세상에 흐르지 않고 오롯하게 공부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